육아 정보들 보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라고들 하잖아요. 아이의 감정을 왜 읽어줘야 하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굳이 그 이유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어, 요즘 저희 가족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만난 거예요. 다녀오니까 그 집이 눈앞에 계속 아른아른 거리는데 그 집의 가격이 지금 저희 형편에서는 아주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그림의 떡처럼. 그런데 그 집이 아무래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상상을 하고 장면이 그려지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지금 저희 여건으로는 그 집을 살 돈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어, 아빠한테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아빠께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런 집을 만났는데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 근데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을 구해보고 마음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그 집에서 찍어온 사진들, 그 장면들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아빠께 답장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답장의 내용이 형편에 무리해서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그러니 형편에 너무 무리하는 거라면 마음을 접어라. 이렇게 이런 내용의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아이들이랑 저녁을 보냈죠. 그런데 지내는데 문득 가슴 어딘가가 약간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우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그 답답함을 제가 인지를 안 하고 그냥 덮었어요. 근데 그 답답함이 그 문자에서 온 어떤 느낌 때문에 일어난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우선은 지금 여기에 내가 집중해야 되니까 그걸 덮어두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덮었냐면 아빠는 어쨌든 내가 힘들기를 바라지 않으시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런 답장을 하셨겠지 하고서 아빠를 이해하려고 이제 그런 쪽으로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가슴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들을 제가 우선은 닫아뒀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가족들이랑 저녁을 먹고 잠깐 시간이 생겼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내 감정, 내 가슴의 느낌, 내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에 집중하기보다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쪽으로 나를 설득해 왔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서운함에 대해서 아빠한테 제가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그래서 내 안에서는 어떤 감정이 들었지 하고서 이렇게 내 가슴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해보니 서운함 그리고 약간의 실망 그리고 그랬더라고요. 서운함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서운함을 내가 내 가슴에 솔직해지지 않고 또 그냥 그 서운함을 대처하는 방식이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한 이야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쪽으로 생각을 돌리면서 그런 쪽으로 나의 서운함을 나에게 설득시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나를 대해 왔었더라고요. 그거를 오늘 문득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내 마음을 조금 더 먼저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내가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그런 다음에야 그 다음에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지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겠구나,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잠깐 마당에 나와서 내 가슴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집중을 해보니 내가 내 안에서 서운함을 느꼈다는 거를 인지하고 나니까 그 느낌이 금세 사라졌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내 마음에 어떤 답답하게 옥죄던 느낌이 그새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왔었구나. 그리고 그 서운함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약간의 서운함과 실망감이 들었는데 거기에는 욕구가 있었죠. 그래도 아빠가 혹시나 먼저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제 안에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돌아오지 않고 아빠가 다른 대답을 해주셔서 그게 제 안에서는 서운함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약간의 희망을 잃은 느낌? 그리고 아빠한테서 뭔가 굳이 도움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힘을 받고 싶은 너무 막연한 꿈이지만 그래 한번 꿈꿔봐라 그런 대답을 제가 바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 이 감정은 좋고 나쁨이 없는 거고 거기에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 욕구가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받아들여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의 반응으로서 감정이 올라오는 거구나. 내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과 이 느낌들을 나의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눌러오거나 그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우리가 인지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어딘가에 분명 꽁꽁 담겨 있겠죠. 언젠가 그것이 풀어지길 바라며 그것이 해방되길 바라며 그것이 나아가길 바라며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감정을 알아주니 그것은 알아주는 것만으로 그대로 그냥 풀려버리더라고요. 담아두지 않고 쌓이지 않고 또 응축되었다가 폭발하지 않고 내가 나의 느낌, 내가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 즉시 이렇게 올라왔던 것이 사르르르 하고 풀려지더라고요. 내 안에서는 내 안에서 하는 말, 내 안에서 나가는 그 신호를 내가 알아주길 바랐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오면서 아마 이런 습관들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많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 상황을 바로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기보다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서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만나왔었지 않나? 그러다 보니 나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먼저 내가 헤아리고 내 마음을 먼저 들어주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그것을 이해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무마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습관이 되었었지 않나 싶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 중요한 거겠구나, 이런 이유에서 필요한 것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결국에 나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음을 읽어주기라는 것이 나왔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너무 방법적으로만 많이 치중되다 보니 원래 그 본질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내가 나의 감정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데
과연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아이에게 내가 어떤 것이든 뭐 가르쳐 주는 것이든 행동하는 것이든 그것이 진심으로 아이에게 나오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저도 지금까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애써왔던 것들이 그게 애씀이 되었던 이유가 그랬구나. 내가 나의 마음을 몰랐고 내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데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아이에게 애써 해주려니 그것이 많이 어렵고 많이 인위적이 되고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 방법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렇게 됐던 것이었구나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기 이전에 엄마, 나로서의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잘 알아야겠다. 내가 나의 감정, 또 나의 안에서 나오는 느낌들에 내가 더 진실해지고 내가 나를 더 먼저 알아줘야겠다.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그것이 진실되게 나의 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읽기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또 있는데요. 마음을 읽어주려는 것이 방법적으로 가다 보면 그 아이의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이 있잖아요, 방법에. 그런데 그 감정을 이름으로 찾고 그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비폭력 대화를 배우면서 내 안에 드는 감정의 이름을 찾아보는 것을 했는데 우선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느낌들이 어떤 감정인지를 찾는 것에 굉장히 머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느끼는 거는 가슴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단어로 찾는다는 것은 머리를 엄청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아직 지적 교육이 맞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애쓰는 것이겠다.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거나 감정을 찾는 거 이전에 그냥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되었을지를, 어떤 느낌일지를 그 말 넘어 그 아이의 그 감정이 올라온 어떤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올라오는 감정이 있을 거고, 욕구가 충족이 됐을 경우에 또 올라오는 감정이 있겠죠. 그냥 그 감정 넘어의 욕구 자체는, 감정 자체는 나쁜 감정, 좋은 감정이 따로 없듯이 그냥 감정은 감정일 뿐이잖아요. 그것처럼 욕구는 욕구일 뿐이지 거기에 또 좋은 욕구, 나쁜 욕구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저는 거기에는 나쁜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욕구가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정말로 때려버리면 그 때리는 행위가 나갔으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자체는 나쁜 욕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너머에 그 아이의 마음에서 올라왔던 그 욕구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 그냥 그랬구나. 그거 한번 인정해 주는 걸로 아이는 자기의 욕구를 인정받았고 수용받았고 그렇게 자기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경험을 계기로 저의 안에서 올라오는 감각들, 저의 안에서 저에게 주는 신호들에 조금 더 진실하게, 또 조금 더 세심히 잘 반응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감정의 주인이 되는 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